대학생들이 자유롭게 보여주는 스포츠 산업 토크 대자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토크 진행을 맡게 된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 20학번 김수빈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 19학번 정찬호라고 합니다. 제 안에서 제일 선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글로벌 스포츠 산업부 21학번 진수고요.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자, 다들 이런 팟캐스트 진행은 처음이신가요? 네, 전 1학년 때 두 번 정도 이제 학회에서 약간 체험 아닌 체험을 해봤는데 그 이후로 처음이어서 조금 긴장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엄청 많이 봤는데 직접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직접 말하면서 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뭐 긴장이 되진 않지만 재밌다 이런 거. 오, 긴장이 되진 않지만 그렇다면 이제 첫 진행에 앞서서 뭔가 소감과 각오 한 번씩 말해주세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게 조금은 어색하고 부담스럽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도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냥 편한 사람들끼리 이제 이렇게 스포츠 이야기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번 사회에 떨지 않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 글쓰상에서 이제 친해지기 전에 하는 국룰 질문 있잖아요. 혹시 좋아하시는 스포츠 있으실까요? 저는 다 좋아하긴 하지만 좀 제일 좋아하는 두 개가 이제 축구랑 야구를 좋아하는데 해외 축구로는 이제 10살 때부터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좋아하고 있고 또 어쩌면 좀 특이하다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이제 K리그도 같이 좋아하고 있는데 울산현대라는 팀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 같은 경우에는 6살 때부터 이제 저희 작은 아빠, 할아버지를 따라서 두산 베어스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스포츠를 정말 오랫동안 봐온 것 같네요. 잠실 쪽에 사시나요? 잠실에 살지는 않는데 서울 근처에 살아가지고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아 타이거즈 저 광주 출신이어가지고 이제 기아 타이거즈를 진짜 어렸을 때부터 형처럼 6, 7살 때부터 엄마 아빠 따라 좋아했던 것 같고 그리고 요새는 e스포츠에 관심이 많아서 뭐 T1 경기나 아니면 e스포츠 전반으로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딱 두 개를 고르자면 e스포츠랑 야구 두 개? 근데 뭐 해외 축구도 보긴 보는데 뭐 야구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야구 좋아하고 이제 서울의 자랑이죠. 서울의 자랑이죠. 그 LG 엘리니 시절을 거쳐서 이제 성인까지도 이제 무적 LG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승을 한 번도 못했는데 최근 한 번도 못했는데 어떻게 무적을 알리죠? 취미이잖아요. 응원가 스폰서를 부탁해도 되나요? 안 돼요. 왜요? 응원가 안 돼요? 제가 좋아하는 응원가가 원래 최은석 최은석인데 네, 떠나셔가지고 그 반짝반짝 좋아했는데 떠나셔가지고 아쉽게도 혹시 응원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두산 팬이지만 LG 응원가 아는 게 있거든요. 뭐죠? LG 응원가? 박용태 응원가인데 너무 올드한데요? 너무 올드한데요, 근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LG 응원가를 되게 LG 팀은 싫어하지만 LG 응원가는 좋아하는 게 맞아요. 노래는 되게 다 좋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LG 응원가 좀 유명하잖아요, 원래 줄. 맞아요. 근데 노래가 다 이제 약간 하나하나 좀 약간 의미 다 좋아가지고 아니요. 그런 의미에서 LG에서 한번 해주시죠. 저 LG 팬이 해야지 응원가 하면 LG 아닙니까 또 근데. 뭐 LG 응원가 뭐 홍천기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뭐 홍천기. 제가 잘 몰라요. 오지환, 뭐 김현수 다 있잖아요. 너무 몰라요 제가 잘 몰라서. 혹시 진수가 그러면 대신 저요? 네. 기아는 이렇게 응원가가 그렇게 엄청 유명한 응원가 없어요. 혹시 소크라테스. 기아 응원가 아는 거 있어요? 있어요? 소크라테스. 이거요? 네, 맞아요. 유명하잖아 이게. 저 최영호 응원가 알고 있고 최영호. 네 최영호. 네, 저는 이제 김도영 좋아하거든요. 잘 몰라요. 김도영, 김차. 너무 네. 그러면 이제 뭔가 다들 자신이 좋아하는 팀들이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기들을 이제 매번 챙겨 보시나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이제 신경 쓰고 찾아보지는 않는데 제가 네이버 알림을 해놔가지고. 네이버 알림. 네. 저걸 해놓죠. 그 경기 결과 나오고 맞아요. 숫자 나오면 이긴 거고. 네, 맞아요. 그냥 경기 결과 나오면 지거나 비기고 이제. 맞아요. 이제 그런 경기 결과 이제 주요 장면을 확인하세요만 뜨면
이제 뭔가 그날 진 경기라서 뭐 기분이 썩 좋지 않은. 혹시 매번 찾아오시나요? 저는 진짜 사실 어제도 기아랑 부산이랑 경기를 해가지고 지금 부산 7연승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사실 요즘 계속 보고 축구도 이제 울산 경기 있으면 울산 보고 맨유도 새벽에 경기를 하면 새벽에 경기를 보고 이런 식으로 축구는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이렇게 보고 근데 야구는 거의 매일 하는 편이니까 이기고 있을 때는 그냥 보고 지고 있으면은 바쁘면 안 보고 그리고 축구 야구 직관도 뭐 은근 자주 가는 편이고 저 내일 이제 야구 직관 와. 부산 대 NC 여자친구가 NC 팬이어가지고 아, 부산 대 NC 이제 아주 중요한 경기거든요. 그 울산은 약간 다른 질문인데 울산은 왜? 제가 울산? 사는 지역은 수도권인데 왜 울산을 좋아하게 됐냐면 사실 제가 안양에 사는데 안양에도 축구팀이 있어요. 안양 FC. 네, FC라는 축구팀이 있는데 2부 리그이기도 하고 뭐 집 근처여서 제일 보러 가면은 재밌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몰입도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2부 리그가 조금 재미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보다가 울산을 왜 선택하게 됐냐면 울산이 항상 미끄러져서 준우승을 해요. 전북 현대나 뭐 포항이나 이런 팀들한테 항상 1등하고 있다가 이제 한 요 시점부터 팀이 이제 약간 콩의 기운이 있는지 그냥 계속 요 때부터 져가지고 시즌 마지막에 역전당해서 2등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동정심으로 이제 동정심으로? 네, 동정심으로 이제 얘네 좀 잘 좀 해라 이러면서 챙겨보다가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0년도부터 이제 직관도 많이 다니고 울산도 안양에서 울산까지 한 4시간 걸려서 막 가고 문수까지? 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수도권 원정 경기는 뭐 수원, 서울, 인천이면 자주 가고 그래서 유니폼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울산을 좋아하게 됐죠. 진수는요 혹시? 아까 뭐 다 챙겨보고 그거 얘기했었는데 저는 야구 같은 경우는 약간 야구 매일 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에. 그래서 약간 루틴 자체가 그냥 저녁에 들어오게 되면 약간 틀어놓게 돼요. 그쵸. 방송을 컴퓨터 앞에서 맞아요. 약간 틀어놓고 소리 좀 높여서 틀어놓고 그리고 이제 뭐 약간 방송 소리가 좀 크게 들리면 가서 이제 잠깐 보는 거죠. 그렇죠. 좀 그런 날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e스포츠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가 좀 자주 있기 때문에 e스포츠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팀이 딱히는 없는데 그냥 경기도 거의 매일 있으니까 그것도 하루에 경기 한 4시간씩 하거든요. 2경기씩 매일 그래서 그냥 그것도 이제 틀어놓는 느낌?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보는 것 같아요. 하루도 안 빠지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넘어가서 혹시 이제 국제 대회들 같은 것도 챙겨보시나요? 뭐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그렇죠. 이게 사실 세계 어느 나라도 똑같겠지만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보려고 해도 사실 안 볼 수가 없게 되는. 왜냐하면 뭐 아시안 게임이나 이제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잘하는 종목 같은 게 있고 뭐 월드컵도 당연히 대한민국 사람이면 이제 축구 국가대표팀은 응원을 대부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아시안 게임도 고3 때였지만 이제 고3 야자 때려치고 축구 결승전 보러 가고 서울로. 아시안 게임 고3이에요? 네, 저 팔렘방 아시안 게임 때 18년도 고3 때여가지고 저 고1 그래서 미드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축구 야구 다 챙겨보고 이제 그랬죠. 진수는요? 다 챙겨보죠. 그렇죠. 뭐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 게임인데 특히 또 이번에 또 계속 e스포츠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e스포츠가 이번에 아시안 게임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또 야구 그런 축구 뭐 농구 그런 거 말고도 새롭게 또 관심이 생길 것 같아서 이번 e스포츠까지 챙겨볼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글쓰상인데 너무 당연한 거 물어본 거 아닌가 이런 싶기도 하고. 거는 필수 코스죠 이제. 그쵸.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앞서서 이제 다 챙겨보신다 했으니까 국제대회 같은 거 이제 지난 3월에 이제 일본에서 열린 이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줄여서 이제 WBC라고 하죠. 이제 이 국제대회 경기 챙겨보셨나요? 네, 저 뭐 아무래도 야구를 다 좋아하니까 뭐 제 동기들 뭐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 많고 해서 챙겨봤는데 첫 번째 경기부터 아주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제 기억으로 남아 호주가 1차전이었는데 그때 아주 호주를 어떻게 이길까 뭐 이런
설레발 안 설레발 치다가 결국에는 진 걸로 기억하는데 진짜 좀 많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봤고요. 아까 호주에서 생각났던 그때 당장 생각이 났는데 이제 호주가 정통적인 강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쿠바, 미국, 일본 정도가 네. 그다음 뭐 대만, 한국 뭐 이런 건데 호주는 아예 생각을 못했었는데 또 호주한테 지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하이커스 경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이커스 경기가 있었단 날이 저희 하이커스에 이렇게 사회인 사부를 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호주한테 지는 나라에 프로도 아니고 사회인 사부를 뛰러 내일 나가는데 그 나가고 싶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호주한테 진 나라에 사회인들 사부리를 나가니까 그래가지고 약간 현타가 와가지고 그 약간 끝까지 챙겨보긴 했지만 스스로 좀 야구에 대해 좀 약간 현타가 왔던 기억이 있네요. 아마 그날 양현종 선수가 석점 홈런을 해줘가지고 나한 번도 못 치긴 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진짜 충격적인 게 저희가 이제 시즌이 끝나고 호주로 이제 그 진로 코리아라고 네. 약간 호주 프로 리그긴 하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기량을 좀 맞죠. 쌓고 좀 실전 감각을 익히고 약간 네. 어떻게 보면 좀 교육적인 리그로 좀 생각되는 맞아. 인식이 있는데 그런 나라한테 이제 지는 게 음. 좀 충격적이었죠. 일단 저는 일본과의 경기, 한일전 같은 거 되게 관심 갖고 시청을 했는데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날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하고 있어서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몰래 이제 제가 학원에서 일하니까 앞에서 애들 몰래 이제 뚜껑 딱 이렇게 놓고 몰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뭔가 생각보다 너무 부진했던 경기라서 그냥 바로 꺼버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용한 팀 못하면 뜨나요?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네, 네 살짝 보기 싫어지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번 시즌부터 약간 처음 봤겠네요. 아니에요.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LG는 우승하고 한국 시리즈는 뒤집히고. 에이 저는 진짜 한국 시리즈 어디가 우승까지. 잘 모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KT. KT 아니에요. KT요? 예, LG예요. LG요? 네. 아니 LG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수는 좋은데 그 이런 중요한 경기 경험도 별로 없고 감독이 일단 이제 저는 혹시 LG 팬으로서 감독 좀 공감하지 않나요? 감독 문제? 네, 저도 그 뭔가 보면서 왜 이런 식으로 하지 이런 게 좀 있어서 1등은 하고 있지만 이제 1등을 불안해요. 1등을 당하고 있는 느낌. 네 맞아요. 뭔가 져주는 느낌 감사합니다. 타선을 보면 질 수가 없어요. LG 타선. 그쵸? 타선을 보면 질 수가 없어요. 넘어가시죠. 네 이제 이런 세계 대회가 이제 3회 연속 예선에서 떨어진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이제 팬들을 놀라게 했던 이제 다른 이슈도 있었죠. 이제 바로 이제 야구 대표팀 선수 일부가 대회 기간 중 음주를 즐겼다는 건데요. 처음엔 이제 이니셜로만 선수가 공개되었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름이 공개가 되었죠. 스게 좌완 김광현, NC 마무리 투수 이용찬, 그리고 두산 불펜 투수 정철원 선수인데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그쵸. 야구 팬이라면 김광현 선수는 모를 수가 없고 이용찬 선수도 두산에서 얼마 전까지 오랫동안 활약한 선수고 정철원 선수도 이제 두산 출신으로 오랜만에 배출된 신인왕이어서 참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인데 이런 일이 생겨서 좀 많이 놀랍기도 했고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쵸. 사실 김광현 하면은 약간 좀 그래도 이쪽이랑 좀 거리가 좀 멀잖아요. 그쵸. 약간 그 대표팀에 지금 완전 에이스 내지는 뭐 베테랑이도 있고 그 당시 대표팀의 완전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제 되게 모범이 될 거라는 그런 좀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들이 좀 있었는데 여기 이 셋 중에 이제 김광현이 좀 있었다는 거에 조금 좀 의아하긴 했어요. 솔직히.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김광현 선수의 이미지가 약간 자기 관리 철저하고 맞아요. 술은 진짜 미국 가서도 거의 안 먹었고 맞아요. 이용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이력이 있어서 그렇게 놀라진 않았어요. 놀라진 않았어요. 네. 정철원 선수도 아무래도 이제 막 올라온 선수고 해서 이런 조합도 사실 좀 신기하긴 했는데 저도 다 있더라고요. 네. 후배가 어떻게 걸쳐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철원 선수가 김광현 선수 고등학교 후배여서 김광현 선수가 이제 대회 1차전 끝나고 후배랑 이제 밥 먹으면서 약간 반주 정도로 이제 일본이 반주 못 참거든요. 그쵸 일본 맞지 않습니까? 저 술 별로 안 좋아해요. 쿠시카츠 아세요? 쿠시카츠?
그 푸시카츠 뭐죠? 푸시카츠라고 해서 일본 약간 튀김류인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술안주로 이제 기가 막혀서 근데 물론 선수들 말로는 이제 분식집 가서 떡볶이랑 김밥에 이제 안 되죠. 안 됩니까? 이제 뭔가 세계대회 중에 뭔가 음주하지 말라는 규정은 딱히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번 WBC가 계속되는 이제 국제대회 부진에서 이제 흐름을 끊고 이제 퇴색된 야구 강국의 이미지를 되살리기 위해서 나름의 철저한 준비를 했다고 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뭔가 일찌감치 출전 선수 명단을 발표를 하거나 뭔가 스프링 캠프 기간에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 모아서 준비를 위해 뭐 훈련을 거치거나 열심히 준비한 대회라 이게 팬들이나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긴 것 같은데 다들 이 사건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더 설명해 보자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뭐 엄연히 국가대표로서 치르는 뭐 국가 대항 물론 야구가 이렇게 참여하는 국가가 많지는 않지만 뭐 엄연히 야구 대항전 중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인 WBC였는데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최근에 WBC 성적이 많이 안 좋아서 이번만큼은 좀 심기일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이제 포부를 밝혔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선수들의 해명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뭐 진짜 좋게 말해서 납득이 조금은 가지만 그래도 이제 조심하고 또 조심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딱 준 포인트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야구가 이제 국제대회에서 별로 성적을 못 냈잖아요. 근데 그렇게 국민들의 어떤 기대보다는 이제는 걱정 혹은 이제 이번에도 못하지 않을까 또 이제 욕할 준비가 돼 있잖아요, 국민들. 그렇죠. 그런 상황 자체에서 이 WBC라는 어떻게 보면 야구에서 가장 큰 대회에 가서 성적이 안 좋은데 했다는 거는 아무튼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옛날에 뭐 농구대회, 막 클럽 농구대회 같은 거 나가면 이제 경기 전날에 늦게 자거나 뭐 좀 늦게 자기만 해도 혹시나 못 먹거든요. 근데 이제 WBC 어떻게 보면 야구 국가대표 나오는 건데 이런 데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선수들의 좀 마인드에 문제가 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논란뿐만이 아니라 이제 선수들의 사생활 논란, 뭔가 학통 논란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수들의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동안 사실 저도 좀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 선수들이든 뭐 연예인이든 좀 이렇게 대중들로부터 비춰지는 사람들의 이런 사생활이 좀 최근에 끊임없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게 사실은 야구 선수들이나 이제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육부나 운동부 체벌에 관해서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관념상 원래 운동선수들은 마시면서 크고 배우는 거다 이런 문화가 원래 있다라고 자연스럽게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그런 인식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폭력이나 체벌이 되게 당연시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지금 와서 시간이 지나고 밝혀지는 것 같거든요. 또 그리고 사생활 논란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거는 일어나면 안 될 일이고 뭐 이런 게 사실 계속 터지는 게 아무리 마케팅이나 실무자들이 노력을 한다고 해도 자꾸 이런 게 터지면은 정말 마케팅에 있어서는 좀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복구하는데도 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다시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최악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최악의 일이죠. 이건 완전히 사생활이나 뭐 학폭론이나 이런 거는 어느 종목이 됐던 그 종목에 되게 치명타로 적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천훈 선수나 뭐 이렇게 엄청 네임밸류 크지 않은 선수도 이렇게 학폭 논란이나 뭐 도박 같은 거, 그리고 사생활 논란, 롯데 서준호 선수, 그렇죠. 서준호 선수도 이제 그렇게 S급의 선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논란이 조금만 터지면 이게 헤드라인이 뭐로 딱 뜨잖아요. 그만큼 이제 좀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팬들이 이제 좀 그런 도덕성의 부분을 되게 높게 보는 것 같다 지금. 그렇죠. 되게 야구 실력 부분을 앞서서 이제 안우진 선수가 국가대표 안 뽑힌 이유도 여론을 좀 감안했을 때 물론 실력 부분에서는 런쥔이 월등히 앞서지만 이제 좀 그런 거 감안했을 때 좀 국가대표 선출되기가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국민들의 좀 도덕적인 시선들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오늘 높아야 되는 게 맞지만 더 이제 더 높아진 것 같으면서 이제 야구가 그걸 또 직격탄을 맞고 있지 않나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KB 리그에서 이제 위와 같은 일이 크고 자잘한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하루 최대 관중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이번 달 9일이죠. 전국 구장에서 펼쳐진 이제 KBO 리그 10경기에서 총 12만 8,598명의 관중이 입장해 하루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 이제 7년 만에 새롭게 쓴 역사라고 하는데요. 어린이날도 아니고 뭐 어떤 기념한 만한 일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제 최다 관중 신기록 세울 수 있었을까요? 사실 야구 자체가 우리나라 최고 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인기는 보장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독 올해 좀 악재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관중 수가 많아진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저는 뭐 마케팅적으로도 마케팅적이지만 이제 코로나19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맞이한 첫 번째 이제 시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효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부 활동도 많이 하고 그동안 이제 못 갔던 직관 같은 거를 좀 많이 가면서 이런 이유로 좀 관중 수가 이번 올해 좀 크게 증가한 게 아닐까 싶고요. 또 앞서 언급하긴 했지만 이런 여러 악재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야구계에서 좀 여러 마케팅들을 시도하고 있는 게 되게 좀 좋은 흥행으로 이어지지 않나. 저도 그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첫 번째 시즌이라는 것 자체에 좀 많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사생활이나 국제 참자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인기에 그렇게 인기와 인과관계가 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쵸? 솔직히 그 국제대회 자체가 저희 성적이 안 좋았던 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KBO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유지되고 이번에 더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좀 간단히 좀 예시를 보면 뭐 너무 좀 먼 그 시장 규모가 많이 다른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프리미어리그 예시로 봐도 영국이 월드컵이나 유로에서 그렇게 큰 높은 성적 내지 못하잖아요. 영국 자체가. 그리고 뭐 영국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뭐 자국 선수 뭐 그린우드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선수들의 사생활이나 어떤 그런 논란이 항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수준의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게 팬덤이 좀 고착화돼 있고 어느 정도 안정된 팬덤이 있는 리그에서는 딱히 그런 외부 요인에 대해서 안에 인기가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악재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마케팅 시도했기 때문에 이제 네. 세울 수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그 KBO 측면에서 어떤 마케팅 전략 사용했는지 짧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야구 마케팅 하면은 흔히 뭐 외부로는 스폰서 이런 게 있겠지만 내부로는 이제 KBO 차원의 마케팅 아니면 구단 차원 정도를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KBO 차원 마케팅으로는 우선 뭐 KBO에 좀 소속된 전체적인 구단을 아우르는 뭐 홍보나 그를 활용한 좀 다양한 이벤트 아니면 행사 같은 거를 진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KBO는 이제 각 구단들이랑 성격이 좀 달라서 팬들과 직접 접촉하는 좀 그런 소통의 장이 적다 보니까 소셜 미디어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최대한 다루는 것 같고요.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경기 중에 일어난 재미난 장면이나 좀 명장면 이런 거를 좀 짧게 인스타그램 형식에 맞춰서 편집을 해서 이제 게시를 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사회적 공헌 이벤트 뭐 예를 들면 팬 동호인 야구 대회 아니면 야구로 통하는 티블 캠프와 같은 약간 야구인들이 직접 나와서 이제 팬들과 소통하면서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팬들이 직접 이제 팀을 꾸려서 야구 대회를 참가할 수 있게 만들어준 이런 좀 다양한 이벤트나 행사 같은 걸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외국인 선수들을 활용한 콘텐츠 혹시 아시나요? 패디만 좋아해요. 네, 패디 막 사투리 쓰면서 네. 막 뭐 되겠나 막 이런 거를 외국인이 이제 외국어로 막 하고 얼마 전에 이제 SSG 에레디아랑 NC 패디랑 같이 나와서 뭐 오늘 경기는 뭐 우천 취소입니다 뭐 이런 사투리로 막 하면서 이제 좀 새로운 컨텐츠들을 많이 시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걸 보면 이제 KBO가 뭐 당장의 수익 창출을 위한 마케팅 성격보다는 야구라는 종목의 홍보 아니면 좀 재미를 좀 높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를 통해서 좀 신규 팬을 유입되는 걸 유도하면서 또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또 이미지 개선 이런 걸 통해서 좀 향후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이들을 야구 쪽으로 끌어오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수입에 좀 발판을 되게끔 하게 만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제 구단 측에서 마케팅 전략 취하고 있는 거 따로 있을까요? 요새 뭔가 이제 각 구단별로 유튜브 채널이 다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유튜브 채널에 좀 콘텐츠나 아무튼 좀 많이 활성화가 좀 급격하게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기아 팬이라가지고 이제 갸TV라고 그러죠. 얘네는 뭐라고? 엘튜브. 엘튜브. 두 사람이 뭐라고? 우선은 베어스 TV라고요. 아 베어스 TV. 네. 이렇게 막 이렇게 갸TV, 뭐 엘튜브, 베어스 TV 이런 것처럼 이게 되게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되게 흥미로운 내용이 많더라고요. 되게 막 그 뭐 경기 이기는 경기 더가워서 분위기를 캠으로 막 해놓은 것도 맞아요. 네, 있고 그렇죠. 네. 뭐 끝나고 인터뷰는 물론이고 어떤 그냥 안에 더가웃에서 뭐 라커룸에서 이야기하든지 그런 게 생생하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팬들한테 더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지금 또 이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이버 댓글창이 막혔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포츠 보는 사람 팬 입장에서 댓글 이거 저는 안 쓰죠. 이거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댓글 먼저 보잖아요. 뭔지 아시죠? 아, 맞아요. 댓글 먼저 그렇죠.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댓글을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인스타랑 유튜브밖에 많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경기 지면은 이제 댓글 달진 않지만 인스타 댓글도 보거든요. 이제 아, 네. 그런 하는 거 보면 뭔가 좀 치유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팬들이 많이 구단 유튜브나 인스타를 더 찾게 되고 구단도 그걸 많이 더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구단에서는 뭔가 현장 이벤트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현장 이벤트도 많이 하죠. 현장 이벤트 요즘 막 그 회별로 나눠서 막 그런 거 하잖아요. 회별로 나눠서 뭐 스폰서랑 같이 해가지고 뭐 사다리 게임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좀 뭔가 좀 약간 좀 생각드는 게 이제 하프타임 때 좀 긴 시간에 가끔씩 이벤트가 좀 있는데, 이제 해외의 어떤 뭐 풋볼이나 아니면 뭐 NBA 같은 거 보면 하프타임 때 되게 다양한 이벤트 엄청 많이 하거든요. 뭐 공연이면 공연 아니면 같은데, 근데 그게 좀 아직은 좀 정형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작은 그냥 추첨 등으로 끝나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그런 부분만 좀 더 개선되면은 현장 이벤트도 좀 더 팬들한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한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건 약간 아무래도 야구의 좀 어쩔 수 없는 한계 같은 게 회마다 이제 1분밖에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왜냐면 그만큼 공수교대 할 때마다 이제 이벤트나 이제 마케팅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긴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그렇게 또 엄청난 큰 이벤트나 행사를 좀 진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딱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올스타전 그 5회 끝나고 군악 때인가 그거 한번 공연 한번 했었거든요. 이번 올스타 때. 아 그래요? 그게 엄청 되게 엄청 그 군악대 홍보 효과도 많이 되고 그게 엄청 막 인기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회 끝나고라도 좀 그런 좀 기니까 5회가 끝나면 조금 더 그래요. 네. 좀 촬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아까 이제 구단은 이제 유튜브 엄청 활성화돼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혹시 근데 KBO도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하기는 하는데 이게 인스타그램이랑 거의 컨텐츠가 겹치고 아무래도 유튜브는 이제 게시물보다는 영상 위주의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냥 인스타그램에 있는 그런 영상 모음 이렇게 짤짤짤 올렸던 거를 합쳐서 올리는 느낌?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굳이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KBO 유튜브까지 가서 볼 필요는 없다. 이미 구단 유튜브를 통해서 각 구단 팬들이 이제 충성도나 로열티를 보이고 있는데 굳이 그 KBO 이제 까지 가서 뭐 인스타도 훨씬 더 편하게 잘 돼 있고 더 짧은 시간에 많은 영상들을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굳이 유튜브까지 가서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구단이랑 뭔가 KBO 유튜브랑 뭔가 차별화되는 컨텐츠 같은 게 있나요? 뭐 아무래도 구단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과 항상 같이 있고 그 PD나 그런 제작진들이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이 더 많은 것 같고, KBO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스타전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서야 선수들이 직접 만나서 이제 만드는 컨텐츠는 아무래도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좀 어쩔 수 없이라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뭔가 앞으로 이제 기대되는 뭔가 KBO나 구단들에게 뭐 바라는 거, 뭔가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 나 어떤 컨텐츠 보고 싶어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이 생각을 해봤는데 팬들이 직접 유니폼 디자인해서 만드는 그런 이른바 약간 팬메이드 유니폼 공모전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그동안 뭐 유니폼 디자인으로 좀 팬들이 좀 불만을 표한 적도 되게 많고 어떻게 보면 팬들을 직접 이렇게
참여해서 만드는 디자인 좀 시장 같은 걸 보면은 오히려 구단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 괜찮은 맞죠.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정식 첫 번째 유니폼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최근 뭐 서드킷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런 거 정도는 좀 출시를 해줘도 되지 않나. 그런 걸 통해서 팬들도 직접 이제 응원하는 팀을 위해서 직접 뭘 하면서 이제 충성도도 높이고 구단 입장에서도 팬들과의 좀 소통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뭐 이미지 개선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효과를 낳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들 최강 야구 보시나요? 뭔가 저는 뭔가 클립만 따로 보긴 하는데 클립만 좀 보는 것 같아요. 저도 TV를 막 챙겨보진 않아서 그냥 좀 저희가 아는 유명한 은퇴 선수 나오니까 그런 거 유튜브로 그냥 가끔씩 보는 것 같아요. 아,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사람들 흥미를 끄는데 뭔가 올해 야구가 흥행할 수 있는데 한몫하지 않았나 그쵸. 싶기도 했어요. 뭔가 골대녀가 인기몰이가 엄청 있을 때 그때 여자 축구 풋살이 엄청 흥행했던 것 같아요. 또 이게 야구와 안 하는 월요일 날 하다 맞아요. 네. 그게 진짜 잘 된 네. 것 같아요. 보통 월요일은 야구 쉬는 날 이런 느낌이었는데 야구 채워주면서 이제 그 화요일로 넘어가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주제로 살짝 넘어갈게요. 이제 2022년도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이제 한 달째 남지 않았잖아요. 혹시 솔직하게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야구 기대되시나요? 아무래도 기대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기대가 엄청 되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이정우 선수가 또 부상으로 또 못 나온다 하고 이제 NC의 구창모 선수도 잘 던지는 투수지만 사실 이번 시즌 내내 부상으로 날린 시즌이기 때문에 물론 그거 감안해도 우리나라가 전력이 다른 나라들보다는 좋아서 이겨야 되는 건 맞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성적을 보면은 불안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이정우 선수나 구창모 선수처럼 이제 선수단에 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아시안게임 대표팀 자체 6월달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9월달에 특히 야구에서 이제 지금 현재 현장이 중요한 게 되게 중요한데 특히 실제로 막 그래프 통계 같은 거 봐도 되게 폼이 많이 떨어지는 선수도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많이 좀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번에 뭔가 아시안 게임 자체가 연기가 되기도 했고 뭔가 한국 내에서도 뭔가 홍보 같은 것도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원래 한 달도 안 나오는 시즌이면 뭔가 TV에서 엄청 많이 나오고 뭐 홍보도 많이 해주고 이러잖아요. 저는 근데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렇죠. 사실 오늘 그 아시안 게임 축구 대표팀 경기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뭐 홍성훈 감독 이제 감독 이슈도 있고 아무래도 대표팀에 대한 기대도 좀 떨어지고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기억으로는 아시안 게임 관심도가 엄청 크지는 엄청 막 월드컵 올림픽처럼 크지는 않는데 지난 아시안 게임이 이제 체감상 이제 더 높아 보였던 이유가 제 생각은 그 손흥민 선수가 국면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대회였고 이제 손흥민 선수나 뭐 김민재 선수 이런 선수들 출전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사람들의 집중도가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구 종목은 또 기본에 또 처음으로 시즌 중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아시안 게임 경기가 있는 날에 또 KBO 경기가 있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좀 대표팀 완전 포커스에 딱 집중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못 받는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조금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막상 이렇게 아시안 게임 열리면 또 국뽕 차서 뜨거워지니까. 그렇죠. 무조건 봐야죠. 결승도 한인줄 하면 또 아, 그치, 봐야죠. 봐야죠. 근데 아까 진수가 말해줬듯이 이제 국제대회로는 처음으로 이제 e스포츠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결과로 이제 지금 현재 e스포츠 입장권이 가장 구하기 어렵고 뭔가 가격도 가장 비싸대요. 그래서 이제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 종목 가운데서 입장권은 이제 복권 추천 방식으로 판매하는 종목은 e스포츠가 유일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전 사실 e스포츠는 잘 몰라서 봐도 잘 모를 것 같은데 뭔가 신기해서 이번에 볼 것 같아요. 입장권을 복권 추첨을 하는 건 되게 신선한 것 같고, 저도 이게 처음 봐서 뭐 어떤 방식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실 이제 플레이오프나 한국 시리즈 가면은 티켓 전쟁 때문에 되게 치열한데, 이런 방식도 한번 좀 도입해보는 것도, 한 번쯤 시도해보는 것도 마케팅적으로 좀 신선함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괜찮은 방법 같긴 하네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이어서 또 e스포츠가 한국, 중국이 압도적인 강자예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시즌 막판에 아예 그냥 합숙해버리고 그냥 완전 거의 엄청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막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제 중국 내에서 지금 아시안 게임 e스포츠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런 e스포츠나 야구 말고도 이제 따로 기대되는 종목이 따로 또 있으실까요? 뭐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가 소프트 테니스라는 종목 혹시 아세요? 잘 몰라요. 정부 아니에요? 네, 전국인데 제가 지금 동기들이랑 이제 스포츠 테니스 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근데 이게 사람들이 애초에 종목을 모를 뿐더러 아시안 게임 나가는 것도 당연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해서 이번 기회에 좀 잘 알렸으면 좋겠네요. 저 이제 아까 그 정부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배구 종목도 있어가지고 배구도 기대가 되는 게 이제 배구가 이제 감독님이 이제 바뀌고 이제 첫 메일 국제대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여자 배구 같은 거 우리나라 인기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여자 배구도 지금 되게 인기가 많은 거에 비해서 많이 지금 그런 게 좀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난 기대는 여자 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기대되는 종목 대표팀에게 영상 편지 한 번씩 쓱 남겨주시면. 힘든 시기지만 카메라 잘 좋은 성적 그동안 내셨으니까 이번에도 화이팅 하셔서 마케팅적으로나 뭐 사람들에게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스포츠 테니스가 되기를 기도하겠고 다른 뭐 야구든 축구든 선수들 잘 선정해서 원하시는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저도 이제 뭐 배구 지금 뭐 대표팀 상황이 이제 안쪽으로나 바깥쪽으로나 조금 좀 시끄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잘 그런 거 극복하셔서 선수 잘 해내실 거라 믿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시안 게임도 4년에 한 번씩 열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국제대회니까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 부담은 잘 이겨내시고 좋은 활동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이렇게 국제대회 성적 부진과 같은 이슈들로부터 이제 KBO 흥행까지 더 나아가서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다들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조금 얘는 무슨 얘기하는 건가 기승전결이 도대체 하나도 없네 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그렇죠. 아마 다음 회차에는 조금 더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다음 회차 주제가 뭐죠? 저도 이렇게 테스트를 이렇게 진짜 마음 해본 건 처음인데 좀 KBO 막상 맨날 경기가 있으니까 맨날 즐겨보긴 했지만 이렇게 왜 KBO가 흥행할까 그리고 뭐 아시안 게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게 생각해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그렇게 기회를 통해서 그래 본 것 같아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뭔가 스포츠에 대해서 이게 각 잡고 얘기해본 건 처음이라서 네. 되게 신기하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보여주는 대자보의 김수빈, 정찬우 박진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